볼리TV 서욱입니다. 자, AC 밀란과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경기 후토크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입중계 진행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다시 미리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결과 1대0으로 AC 밀란이 승리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패배를 했고요. 참 여러 가지로 악재가 많았던 토트넘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 내용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가장 걱정했던 중원 조합 호이비에르 벤탄쿠르의 공백에 대한 걱정은 의외로 스킵하고 파페사르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트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걱정을 덜었는데 이 공격진에서 잘 풀지 못했습니다. 이날 AC 밀란의 3백 칼로 키에르 치아우라고 돼 있고 티아우라고 있던데 치아우로 하겠습니다. 요 세 명에게 완전히 꽁꽁 묶였고요. 특히 양쪽 측면에서 윙백들의 전진도 시도에 비해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공격적으로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토트넘이었어요. AC 밀란 결승골은 이제 전반 7분에 나왔습니다. 이제 브라임 디아즈 선수의 골이었고요. 사실 이 장면은 사실 토트넘이 그나마 믿을 만한 수비수가 로메로라고 우리가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로메로 선수가 지난 그 리그 레스터 시티전에서 경고 누적 때문에 못 나왔는데 거기서 또 토트넘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로메로가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이날 아주 안 좋았어요. 일단 실점 장면에서 이날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나와서 로메로하고 많이 경합을 했는데 지금 여러 차례 이겼고요. 특히 실점 장면에서 로메로 선수가 공중파 경합을 같이 해줬지만 이날 주심이 물론 몸싸움에 좀 관대한 편이기는 했다 하더라도 너무 좀 처참하게 밀렸고 그 이어지는 상황에서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의 이제 슈팅 이걸 또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상대팀 선수들이 다이어가 앞에 서 있으면은 거의 뭐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가 나름대로 제때 이제 커버가 들어왔지만 다이어가 서 있는 상황에서 슈팅이 나왔고 요거를 포스터 골키퍼가 막았지만 자 쇄도하던 브라임 디아스에게 실점을 했던 토트넘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실점 장면 그러니까 뭐 수비수 개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 콘테 감독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콘테 감독이 이번에도 3-4-2-1 포메이션 그러니까 이탈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맷을 바꾸거나 전술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은 누가 뭐 어떤 세계 어떤 팀이 와도 콘테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쓸지 어떤 구성으로 나올지 예측이 굉장히 쉬운 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별 선수들의 폼도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경기력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날 그리고 저는 콘테 감독이 담낭 제거 수술하고 복귀를 해서 컨디션이 좀 안 올라온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좀 의욕을 많이 잃은 것이 아닌가. 열정이 잘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 콘테 감독 이렇게까지 리액션이 없는 감독이 아닌데 굉장히 남의 팀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좀 그냥 관찰자의 자세로 계속 경기를 보고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팀에도 좀 전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많이 좀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콘테 감독 제가 넘겨 짚어 보면 진짜 이번 시즌만 하고 떠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튼 콘테 감독이 전술적으로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거든요. 본인이 또 AC 밀란 이 산시로 원정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던 사람인데 경기 하루 전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그 이탈리아 축구가 자기 첫사랑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탈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이날 뭐 경기 내용이나 아니면 콘테 감독의 리액션이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운되어 있던 경기였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보겠습니다. 이제 포트몹 AI 평점 6.8점, 3톱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탯을 좀 살펴보면 이제 81분 뛰었고요. 81분 뛰고 이제 단주마 선수가 교체돼가지고 나갔죠. 슈팅 하나도 없었고요. 자, 패스 21개 중에 15개 성공. 자, 키패스 2개, 볼터치 42번. 최근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40회 넘는 볼터치가 별로 없었는데 볼터치 자체를 좀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프리킥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킥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뭐 골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드리블 같은 경우에 한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을 했고요. 크로스 성공률 43% 나쁘지 않습니다. 경합 성공률도 83% 좀 괜찮았어요. 이날 킥 감각도 괜찮았고 몸놀림이 좀 가벼웠거든요. 이날 오른쪽 윙어로 나왔던
이 쿨루셉스키가 정말 부진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 부분까지도 커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움직여 다녔습니다만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슈팅이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아주 좋았던 슈팅 시도가 있긴 했죠. 전반 종료 직전에 쿨루셉스키가 낮은 위치에서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글로 수비 뒷공간 침투를 하면서 클루스키 패스 받아가지고 슈팅까지 갔던, 근데 이게 이제 옵사이드 선언이 되면서 그 뒤에 이어졌던 해리케인의 골대 맞은 슈팅까지도 다 이제 무효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토트넘 이 3톱의 템포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던, 물론 AC 밀란의 3백이 상당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요 토트넘의 3톱 조합이 사실 폼이 좋은 상황에서는 유럽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근데 이날 너무 부진했다. 특히 케인하고 클루셉스키, 손흥민 요 세 명의 조합이 뭔가 콤비네이션을 보여주는 상황이 거의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컸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수치상으로는 토트넘이 좀 우세해 보이는 경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슈팅도 3개나 더 많이 때렸고, 그리고 점유율도 높았고, 패스 숫자도 많았고, 뭐 전체적인 어떤 수치적인 면에서는 토트넘이 앞섰지만 내용상으로는 토트넘의 한 골차 패배가 오히려 다행인 시합이었습니다. 이날 그 AC 밀란 입장에서는 2대0, 3대0 갈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AC 밀란이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은 시합입니다. 후반 33분이었죠. 이 치아오 선수가 올라와서 헤더로 거의 이거 들어가지 않나 싶었는데 골대를 빗나갔던 헤딩 슈팅, 이걸 비롯해서 AC 밀란이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2차전 한 골 차라면은 토트넘이 홈에서 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스코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원정골 우선원칙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원정골 우선원칙이 있다면은 홈에서 경기를 할 때 굉장히 수비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한 골차 2대1로 만약에 이겨도 토트넘이 탈락을 하는 거니까, 원정에서 실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경기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AC 밀란이 그 최근에 경기력이 좀 안 좋았다고 제가 프리뷰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날도 보면 경기력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전 때 충분히 토트넘이 3월 달에 2차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부상자 세스뇽도 좀 복귀하고, 이렇게 좀 뭔가 전체적으로 좀 폼이 선수들이 좀 갖춰진다면은 나은 경기하지 않을까. 다만 이날 경기에서 다이어 선수가 옐로 카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전 경고론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는데, 다이어가 뭐 실수도 많고 참 아쉬운 선수지만 문제는 토트넘이 다이어를 대체할 선수가 이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랑글레나 로메로가 3백의 중앙을 서겠지만, 그렇게 되면 산체스나 뭐 탄강가나 뭐 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뎁스 측면에서 다이어의 이탈은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로메로 선수가 참 이날 실점 상황에서도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지만, 또 후반전에 굉장히 또 거친 태클 또 카드를 받았어요. 카드를 너무 많이 받고, 이렇게 좀 리스키한 수비를 하는 최종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팀에 언젠가는 큰 또 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토트넘이 모처럼 좋은 수비수 영입했다 했는데 또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는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콘테 감독 얘기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술적인 어떤 준비, 그러니까 스타팅 전술도 물론 좀 아쉬움이 있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경기 중에 상대의 어떤 움직임이나 아니면 팀 내 어떤 부진 선수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가 늦고 좀 교체 전술로 인한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하는 것도 좀 아쉬움이에요. 이날 70분에 셉셉이 빼고 히샬리송을 투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80분에 손흥민 선수 빼고 단주만 선수를 넣었는데, 뭐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하고 스킵이 의외로 선전을 했던 것을 제외하면 토트넘에게는 거의 뭐 소득이 없는 경기가 아니었나. 물론 에메르송 로얄이 최근에 좀 올라온 경기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반면에 왼쪽에 페리시치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이 먹히지 않은 것은 여전한 과제다. 이날 페리시치 수비 쪽에 또 불안 부분이 있었고, 아무튼 콘테 감독의 이 전술은 양쪽 윙백들에게 굉장히 많은 월클급의 활약을 요구하는 그런 전술인데, 이 부분에서 잘 되질 않다 보니까 안쪽으로 좀 좁혀서 이용을 하는 손흥민 선수의 폼까지도 많이 떨어지는 이 문제가 극복이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토트넘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현지 반응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